예, 우리 앞에서 이제 간의 포멀라이제이션, 노테이션이나 포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지만, 너무 수식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좀 단순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잘 알려진 피규어인 것이죠. 잘 알려진 피규어인 것이고요. A라고 하는 요 파트는 예를 들면 매우 초기 시점을 얘기합니다. 어떤 초기 시점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매우 하이 디멘전이 되겠죠. 근데 현재는 R1이라고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R1 디멘전인 거예요. X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R1 디멘전에 대해서도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겠죠. 덴시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많이 샘플링 되는 덴시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많이 샘플링 된 덴시티를 우리는 P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였고, P 데이터는 요 하얀색으로 정의가 돼 있다는 겁니다. 요 하얀색 덴시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얀색 덴시티를 우리가 알아내는 게, 여기서 샘플링 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왜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 점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만 볼 수 있다? 데이터 인스턴스로만 볼 수 있다. 인스턴스로만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G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G로, 이건 심지어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여기 G로예요, G로. 이건 1이죠. 1 시그마인 것이죠. 요 과정에서 샘플링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G 펑션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X 디멘전으로 매핑 된다고 했잖아요. 1 디멘전 vs 1 디멘전이니까 이해하기 쉽겠네요. 1 디멘전 vs 1 디멘전이니까 어디론가 매핑이 될 텐데, G가 얘가 딱 맞아가지고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데이터 인스턴스들로 관측 가능한 언더라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바로 맞춰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이것은 나름대로, 대신에 G는 부드러운 펑션이니까, G는 나름대로 부드러운 펑션이니까 뭐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봉우리가 여기서는 이쁘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만 봉우리를 했지만, 봉우리 2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럴 네트워크이고 몇 단을 쌓았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n차 폴리노미얼로 매핑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봉우리가 여러 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덴시티는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요 P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P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P 젠 디스트리뷰션과 의 다이버전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큰 상태라는 겁니다. 큰 상태라는 것이죠. 좋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어 있고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구분을 하겠죠. 어느 쪽이 좀 더 라이클리하냐? 자, 보시면 여기서는 누가 어떤 게 더 덴스한지 사실 잘 알 수 없죠. 잘 알 수 없고,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좀 위쪽이지 않겠어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그래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좀 위쪽이라고 하면, 그러면 요거는 좀 더 1에 가까운, 커져 있는 상태일 거고요. 그쵸? 1이 커져 있는 상태일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위는 여기 있는 버추얼이 엔빌롭하고 있잖아요. 버추얼이 이렇게 엔빌롭하고 있으니까 버추얼이 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게스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0.5보다 떨어뜨리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이 0.5 라인이 되는 것이고, 0.5 라인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떨어진다는 것이죠. 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다음과 같이 리얼이 좀 더 덴스한 상황에서는 0.5보다 커져야 될 것이고, 일단 페이크가 좀 더 덴스한 상황에서는 0.5보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일 거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 하에서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이 D라고 하는 것도 뉴럴 네트워크 초기인 상태니까 이것을 잘 좀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잘 트레이닝을 하니까 얘처럼 오락부락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무스하게 이 덴시티의 차이를 모델링할 수 있도록 요렇게 되었어요. 즉 버추얼 디스트리뷰션과 버추얼 이미지를 따르는 제너레이션 되고 있는 디스트리뷰션과 임플리시트 디스트리뷰션과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차이를 부드럽게 이것의 어떻게 보면 레이시오를 알아낼 수 있는, 알아챌 수 있는 그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모델링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어요. 이건 D가 학습이 된 거죠. D가 좀 학습이 됐다. D가 좀 학습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 하에서 제너레이터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제너레이터의 목적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거라는 거죠. 제너레이터의 목적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제너레이터와 관련된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로는 이 라인을, 여기 있는 D 라인을, 노란색 라인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D의 것이니까. G의 것은 어디에 있나요? G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분홍색밖에 없어요. 분홍색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분홍색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분홍색을 어떻게든 옮기면 그러면은 이 D의 성능이 떨어지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방향성이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쪽으로 빨간색이 옮겨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는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두 가지 방향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X는 싱글 디멘전이라고 지금 가정한 상태니까. 그러면 그 중에 어쩌다 운이 좋아서 혹은 어쩌다 운이 나빠서 왼쪽으로 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왼쪽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면 얘는 G가 D, V를 미인하는 상황으로 갔다는 거예요. 미인하는 상황으로 가는데 G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다고 하면 D는 더 이상 이 레이시오를 정확히 판별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확히 여기 크로스하는 포인트에서 0.5를 만들어가지고 어퍼, 다운워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재는 어디서 크로싱하고 있나요? 현재는 어디서 크로싱하고 있냐면 요쯤에서 크로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0.5 위치가 되어야만 돼요. 여기가 0.5 위치가 되어야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 노란색은 지금 적절치 않다는 거죠. 노란색이 이게 0.5 위치가 여기에 오려고 하면, 여기가 0.5 위치가 되려고 하면 좀 더 오른쪽으로 와야 될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G가 이렇게 옮겨가니까 D도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D는 다시 학습을 해야 되고요. D가 다시 학습이 되면 G는 또다시 여기서 학습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G와 D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럼 마지막에는 eventually 이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면은 luckily D는 G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을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G는 계속 해가지고 이것을 속이려고 하고 G는 G의 목적, G가 D를 속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요? 그 likelihood 레이시오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특정한 딱 이 영역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D가 학습을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G와 D는 같은 함수가 돼버리는 거죠. 요 함수는 G와 D가 지금 죄송합니다. Pgen과 Pdata가 같아져 버리는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럼 요 상황에서는 도대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면 어떠한 곳에서도 모두 동일한 레이시오를 가질 수밖에 없죠. 모든 포인트에서도 동일한 레이시오를 가질 수밖에 없고, 모든 포인트에서 동일한 레이시오를 가진 것은 요런 여기가 0.5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가 0.5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의 이제 요 위치에서의 D가 0.5가 되는. 그럼 여기서는 모든 위치에서 0.5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위치에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0.5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eventually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원했던 대로 Pgen과 Pdata가 같아져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즉, 요 앞에서 문제점이라고 얘기했던 divergence of Pgen과 Pdata가 0으로 가버리는 요 상황이 여기서는 되어버린 것이죠.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그래피컬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의 동작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 한 번쯤은 옵티미제이션을 실제 디라이브 해볼 수도 있겠죠. 그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